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양자 컨퍼런스 개최 소식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미 정부가 이제 투자를 본격화하게 될지, 그리고 이번 발표가 어찌 보면은 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의 시발점이 될지에 대한 부분을 방송을 통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은 뭐 양자 컴퓨터 섹터들이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어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제 장중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시장 자체가 유혹 증시 자체가 좋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중에 좀 올라가는 척 하다가 그대로 고꾸라지면서 마이너스 낙폭을 키웠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다시피 밑꼬리를 많이 달았죠. 마이너스 막 5%, 7%까지도 올라갔던 기업들, 종목들이 지금 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저가 수입이라든지 긍정적이다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늘 말했다시피 지금 현재 전체적인 차트적인 흐름만 본다 하더라도 BTQ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마이너스 5%까지 갔다가 꼬리 달아주면서 결국에는 5위평대 지켜주는 모습이죠. 5위평대 타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어쨌든 이 상승 추세 때는 크게 깨지 않는 모습 내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크게 불안하다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아키퀀텀 같은 경우도 어제 낙폭을 좀 마이너스 7%까지 밀긴 했지만 거의 5% 끌어올리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5위평대는 결국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실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5위평대 지켜주는 모습. 지금 실스크는 62평과 5위평의 저항, 그러니까 이 단기 상승 추세에서 이 저항을 막고 있는 모습이라 보면 좋겠죠. 그 추세 때 저항에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5위평대 지켜주고 뭐 크게 등락이로는 없는 모습이고, 리게티도 지금 상승 추세에서 5위평대 지켜주는 모습. 뭐 디웨이브 퀀텀도 보면은 지금 5위평대 지키면서 62평대 저항. 그래서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5위평대 지켜주는 모습.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다 보면은 5위평대 지키면서 이 하락이 나왔음에도 꼬리를 달면서 5위평대를 끝내내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차트상 흐름은 문제되는 게 없다 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 이런 움직임이 없는 종목들 중에도 아이온큐와 디에이브 퀀텀이 두 가지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사실 이게 뭐 슬로바키아 최초의 국가 양자통신 네트워크로 유럽 시장을 진출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다시피 결국엔 이 유럽 시장으로서의 네트워크 인프라 진출 관련되는 모멘텀이 어제 나온 거고, 그래서 이 최첨단 앞으로 이제 이 아이온큐의 양자안전 네트워킹이 결국에는 최첨단 양자통신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면서 유럽으로서의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새로운 이제 이정표가 됨으로써 앞으로의 실적 이런 모멘텀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크게 뭐 제가 더 설명드릴 게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어요. 어제 방송에서도 이제 두 개의 서로 다른 양자점 간 이 순간이동을 첫 번째로 성공한 게 유럽연합의 이런 그 연구 결과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초대형 호재가 뭐라 했습니까? 이 양자 기술이 유럽연합에서 컨소시엄을 통해서 성공했다라는 거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보통 이런 걸 통해서 이 인프라를 확장하기 시작하면은 이 네트워크의 노드라는 게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걱정할 게 없는 게 아이온큐는 뭐다? 아이온큐는 이미 이 양자 주파수를 통신 파장으로 변환하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드에 크게 상관없이 일단 유럽 시장 국가, 유럽 국가의 새로운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앞으로 아이온큐의 TAM에 엄청난 큰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양자 관련되는 모습에 있어서 과연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아이온큐가 저런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이 모습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호재가 될지는 어제 올려드린 아이온큐 초대형 호재 유럽연합 양자기술 세계 최초 성공 발표 상용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 방송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별개로 오늘은 이거예요. 디웨이브 퀀텀.
오늘은 디웨이브 퀀텀이 5% 올랐으니까 아무래도 디웨이브 퀀텀에서 뭔가 이슈가 나온 게 아닌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디웨이브 퀀텀의 뉴스 자료를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뭐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 2026 양자 컴퓨팅 사용자 컨퍼런스를 발표하겠다는 거거든요. 원래 기업마다 이런 컨퍼런스라는 건 뭐 거의 매년 주기적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번 컨퍼런스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고 하면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제 실사용자입니다. 사용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혁신가, 개척자, 문제 해결사들로 구성된 놀라운 뭐 어떻게 변화시키 선보일 거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로드맵도 발표할 거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네가 실질적인 어닐링 및 게이트 모델 이니셔티브에 대한 최신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고 뭐 상업력 초년도 쭉쭉쭉 얘기하는데, 얘네가 지금 고객사를 보면 알겠지만 2026에 이제 확장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진행하는데 주로 고객사들이 디웹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봤을 때, 이 고객사들이 지금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미 국방 관련 대표 기업인 데이비슨 테크놀로지스라든지 아니면은 이 노스웨일 폴리스라든지, 그러니까 영국의 공공기관이겠죠. 이 공공기관, 그러니까 국방이라든지 공공기관, 글로벌 산업 정부 국방을 전체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사용자들이 디웨이브 퀀텀의 기술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다음 플러스 이를 통한 뭐 한다,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미래 전망을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왜 의미가 있냐고 하면은, 이제 이 발표가 나온 타이밍이 너무나도 어찌 보면은 기대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대요? 최근에 이제 디웨이브 퀀텀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디웨이브 퀀텀이 미국 정부 사업부 설립 발표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뭐 미국 정부가 뭐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디웨이브 쿼텀이 미 정부를 겨냥해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뭐 이 사업부를 만들겠다는 거. 미국의 더 판매를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를 받든지 판매라든지 그런 걸 하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시어스 주니어가 이끄는 이 신설 부서는 디웨이브의 미국 정부 관련 기업 전망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쭉쭉쭉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어찌 보면은 이런 이 사업부 발표와 함께 국방 정부 실사용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참여자들이 전부 국방 중심으로서의 컨퍼런스가 개최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찌 보면 이미 디웨이브 퀀텀은 이 정부용 양자 솔루션을 상용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부를 설립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부 설립을 아까 맡았던 인물이 뭐다? 여기 이 시어스라는 인물이죠. 이 인물이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이 정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필요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미국 디웨이브 퀀텀은 지금 뭐다? 미 정부용 뭔가를 지금 획기적인 기술을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 25년도에 이 발표, 사용자 컨퍼런스 발표를 보면은 이 당시엔 별게 없어요. 진짜 별게 없어요. 왜? 이 발표는 디웨이브의 임원, 고객, 업계 사상가들이 발표하여 디웨이브의 양자 기술이 이미 오늘날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뭐 업데이트를 다룰 거고, 주요 연사로는 확 달라지죠. 야, 업계 최고의 애널리스트 기업이에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구자들, 그러니까 이 방금 이제 25년도와 비교하면은 뭐가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하느냐? 방금 26년도 같은 경우는 자, 미국 방산 자율 무기 시스템, 미사일 방공 시스템, 공공안보기관, 국가기반 기업, 실질적인 미 정부 기업들의, 미 관련되어 있는 국방 기업들의 뭐가 된다? 실사례 발표가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과 함께 미 정부 국방 기관 언론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근데 25년도 같은 경우 뭐였다? 철저하게 이제 학계, 어디 학교 연구시설, 아니면 애널리스트, 그냥 한마디로 그냥
미래 기술을 그냥 이런 기술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2025년도였다라고 하면은 2026년도는 철저하게 실사용을 기반으로 국방에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고 정부기관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거를 발표하고 거기에 따라 또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그거를 관람? 그걸 어쨌든 참가한 사람들이 뭐가 된다? 정부기관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번에 이 데려왔던 누구다? 이번에 데려왔던 이 시어스라는 사람이 이전에는 미국 국방부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전문 서비스 회사인 프리시스 시스템즈의 최고 성장 책임자를 포함한 고위 정부 중심 리더십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모든 사업 개발이라든지 포획 제한 기능을 총괄하면서 이런 계약에 대한 이런 것들, 그 다음 자금 관리, 프로젝트, 영업,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관리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할 수 있다. 이 사람을 통한 사실 이렇게까지 이런 인물을 데려온다는 게 어찌 보면은 상용화할 만큼 솔루션에 대한 부분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진전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개최 발표 이후에 여기 이를 토대로 정부의 본격적인 투자, 계획, 계약 이런 것들이 체결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양자 컴퓨터 시장에서는 또 엄청난 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선 기대로 또 반영됐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D-Wave 퀀텀이 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준 게 아닌가 좀 생각해 보시면서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